세종시의회는 지난해 대통령 세종지무실 설치의 구체적 이행과 함께 국회 세종서당 근원이 아닌 정부 이전 및 건립 조속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렇게 힘을 쏟은 결과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국회 세종서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출해 국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39만 세종시민 여러분께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꾸준히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회법 개정으로 이전 근거가 마련되었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영역도 마무리된 만큼 신속하고도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우리 시의회도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가 균형 발전과 국정 피해 효율 해소에 있는 만큼 이번 규칙안이 도출되어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실무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의회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시민 행복에 두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며 시정에 대한 냉철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행정수도의 깊이를 다지는 한 해로 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80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의정활동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결과가 실질적 정책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우리 시의회 의지를 담아 의결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조속 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과 지난해 건의안과 12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제안하여 만장일치 의결을 이끌어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조속 제정 건의안 등은 국회의장의 국회 규칙 제출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는 이러한 세종시 현안 사항뿐만 아니라 이번 제80회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과 시민들의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한 조례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한 예로 지난해 12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정적인 어린이 응급환자 전문 진료체계 구축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등 시민 편익 증진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와 협의는 물론이고 시민과 각계각층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세종시의 현안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제80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12일간 진행되며 시와 교육청의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긴급 현안 질문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69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43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6건, 동의안 4건, 결의안 3건, 규칙안 1건, 기타 2건입니다. 1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현, 김효수, 김현호, 김현미, 김동빈 등 5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임차정 의원님의 긴급 현안 질문 그리고 시청과 교육청의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및 청취가 있을 예정이며 임시회 끝날인 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염희전, 김광훈, 김재영, 이현정, 유인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김학수 의원님의 긴급 현안 질문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내실에는 안건 심사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세종시 정체성 확립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과 제도기능 확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는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12일간 진행되는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사무처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하고 2023년도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 5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 3건,
조례안 및 규칙안 특권 등 총 10건에 대한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 중 연구모임 등록 심의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원 연구모임은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치경찰 제도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본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가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임채성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일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 세종과 대전의 지역 상생 발전 전략 및 추진 사업 도출을 위해 김현미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연구모임, 시 특수성을 반영한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 및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이소희 의원이 대표를 신청한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현직 또는 은퇴 우수 인재의 경험과 노하우의 활용을 위해 김현욱 의원이 대표를 신청한 행정연구, 우수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 등 총 5건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신청된 연구모임의 등록 심의는 예산 낭비를 줄이고 연구 과제가 실질적으로 시정과 교육 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제의 적절성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래전략 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 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한 기반으로 국회 세종이사장,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의 조속한 설치 촉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4년 3월 공주대와 충남대 입주를 시작으로 공동 캠퍼스 조성을 앞두고 있으나 인접한 복합 캠퍼스는 글로벌 청년 창업 분리 조성을 위한 용역 진행 단계에 머물러 있어 캠퍼스 조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 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대회 개최를 통해 세종시 체육 기반시설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적극적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3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특위 구성 요건과 활동 기간 및 위원수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9건, 동의안 3건을 심사할 계획이고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2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 출연 기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자 출연 기간별로 자체, 장관 또는 내규로 임원 추천 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으나 출자 출연 기간별로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수가 달라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토대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임원 후보자 추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통해 책임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시청의 업무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 기준을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여 행정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 대상, 지원 사업, 아이 돌봄 및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아 발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계 법령명 및 번영 인용 주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제한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제한군인 내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밖의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조례를 통해 청년 나이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위원 중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징수 기준을 정비하고 징수 및 산정 기준의 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시민이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응급의료위원회 및 응급의료 지원단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열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청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직원 중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직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청장 장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1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지원 조례안입니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청년주택 공급과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 및 자립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12번째,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13번째,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 아동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하여 소아 환자의 불편함과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 외 사항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 등 8건입니다. 지난해 세종시 조례 입법 평가 결과 개정 권고를 받은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문장 부호 및 띄어쓰기 등 수정,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번 제80회 임시회 동안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총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먼저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경제산업국을 비롯한 4개 국가, 6개 소속기관, 그리고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5개 산하기관에 대한 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근본 업무계획 보고에는 시정 업무 추진 방향과 2023년도 신규사업, 공약사업, 계속사업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정책 방향 및 사업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보는 시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서민경제가 많은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주요 현안 사업들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근본 임시회 중 심사할 주요 의원 발의 조례안 제정 및 개정안 12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건축 서비스 진흥 조례안,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가축 분녀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부여하고자 시장이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주택에 대한 기본시설의 설치, 이용 현안 등 실태조사 및 미흡한 시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건축산업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련된 건축서비스 진흥 조례안의 내용은 시장은 공공건축 기획 업무 수행 시 각종 상위 계획과의 조화 및 적합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건축에 대한 심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여성기업인의 창업 지원, 여성기업 노동자 연수, 여성기업에 대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기업 홍보 및 인식 개선 사업 지원, 여성기업 주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세종시 가축 분뇨 관리 기본 계획 및 타당성 검토 출입 주기를 2년에서 5년 주기로 변경하는 것으로 시 출범 이후 가축 사육 제한구역 변경 도시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 시 출범 초 중반에는 행정수도 건설 등으로 시 전체 면적 대비 제한구역 면적 변화폭이 컸으나 이후에는 그 변화폭이 미미하여 행정 효율성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의 공용 주차장 이용 요금을 감면해 방문을 유도하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통시장 또는 상권 활성화 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1일 1시간 동안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평가 지침 통보 시점을 현행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서 평가 개시 10일 전으로 변경하고 평가 실시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과 횡단보도 죄송합니다.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3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정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홍보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재해예방위원회를 두어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곳에 투광기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은 5년마다 횡단보도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야간 보행자 안전 실태 및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투광기 설치 및 관리 계획에 매년 반영하도록 하고 관리 계획에 따라 투광기가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곡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시 조직 개편으로 농업정책보좌관이 폐지됨에 따라 종합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변경하고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김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제80회 임시회 기간에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13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안건 10건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지원 조례안은 교육청과 교원양성대학 간 관학협력 모델 제시를 통해 교육 자원의 공유와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신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에서 개정 권고한 사항을 수렴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김효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순직, 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초등학교 자녀 장학금 지급액을 조정하여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생활안전과 복지 향상으로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재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올해도 의정활동에 아낌없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는 답답함이 제거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